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즉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0월 17일 0시를 기해 독감 유행주의보를 공식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행주의보 발령은 지난 6월 13일에 2024에서 2025년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내려지는 것입니다. 독감은 계절성 질환이기 때문에 매년 가을과 겨울에 유행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작년에는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됐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2달가량 빠른 10월 중순에 주의보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독감이 평년보다 일찍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근거는 명확한 통계 자료에 기반합니다. 올해 40주 차에 해당하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298개 표본 의료기관에서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 환자, 즉 독감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분율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000명당 12.1명, 즉 1.2%가 독감 의심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치는 이번 절기의 유행 기준인 1000명당 9.1명을 명백히 초과하는 것입니다. 독감 의사 환자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는 실험실 검사를 통해 독감이 확진된 환자는 아니지만 고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독감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말합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비율이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독감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독감은 감기와 혼동되기 쉽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일반 감기는 비교적 증상이 가볍고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 독감은 갑자기 시작되며 증상도 훨씬 심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고 심한 두통과 근육통, 오한, 심한 피로감 등이 동반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의 경우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나 뇌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독감으로 인한 피해와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란 독감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됩니다. 먼저 어린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의 어린이가 해당됩니다. 어린이들은 면역 체계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집단 생활 시설에서 밀접 접촉이 많아 독감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독감에 걸리면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이나 중이염, 폐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특히 중요합니다. 임산부 역시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임신 중에는 면역 체계의 변화로 인해 독감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임산부가 독감에 걸리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임신 중 접종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으며 오히려 임산부가 백신을 맞으면 태아에게도 항체가 전달되어 출생 후 생후 6개월까지 아기를 독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도 무료 접종 대상인데 접종 시기가 나이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나이 75세 이상, 즉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들은 이미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70세에서 74세 사이의 어르신들은 오는 10월 20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어르신들은 10월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이대별로 접종 시기를 나눈 이유는 의료기관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백신 수급과 접종을 위해서입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당뇨병, 심장병, 폐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독감에 걸리면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무료 접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접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을 입력하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또한 전화번호와 진료 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 미리 예약을 하거나 방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고위험군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접종했으니까 올해는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유행하는 변이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작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와 올해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년 전 세계의 독감 바이러스 감시 자료를 분석해서 다음 절기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 종류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 조성을 권고합니다. 백신 제조사들은 이 권고에 따라 그 해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 종류를 포함한 백신을 만듭니다. 따라서 작년에 접종받은 백신으로는 올해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감 백신의 면역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합니다. 접종 후 2주 정도가 지나면 항체가 형성되고 접종 후 6개월까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면역력이 유지되지만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합니다. 독감은 주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맞으면 유행 후반기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늦게 맞으면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을 때 주의사항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독감 백신은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지만 계란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독감 백신은 계란에서 배양한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세포 배양 방식으로 만든 백신도 있어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접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접종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당일에는 과격한 운동이나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접종 후 20에서 30분 정도는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접종 부위가 붓거나 아프고 미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지는 경미한 부작용입니다. 예방접종 외에도 독감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손 씻기입니다.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전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손으로 가리면 그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에 바이러스가 묻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환기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3번, 한 번에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 실내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실내 온도 18에서 20도와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독감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독감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열, 심한 두통,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독감은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더욱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독감으로 진단받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해열제나 진통제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자의로 복용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아스피린 계열 해열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이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유행하기 시작했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 착용이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고 일상생활에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했고 의료기관들도 환자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통해 독감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